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반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뻔뻔하게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잘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예?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 난 좀 한번 방문해 주시오. 저 있는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범행 사전에 계획한 겁니까? 범행할 때 임시 생각해서 한 게예요.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접근 금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가 살아요. 아니, 살인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은 내가 그때 가가 설명해 준다 했겠네요. 왜 했는지. 한번 방문 오라고요. 남은 가족들도 있으신데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한 거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도 미안하네요. 예, 임주혜 변호사님. 부인을 살해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이 모습 보면은요, 당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살인 저질렀냐는 질문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60대 남성 A씨는요, 지난 19일 인천시 한 오피스텔 앞에서 본인의 부인 6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점은 이미 아내가 이 남성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지난 12월에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6개월간의 접근 명령, 이 접근 금지 명령이 얼마 전 끝났고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이 오피스텔을 방문해서 결국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나왔던 이 인터뷰에서처럼 접근 금지 명령 끝났으니까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까웠다.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범행이 있는 날, 이 당일에 경찰을 통해서 스마트워치도 새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부분도 설치를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어떤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 과정임에는 분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음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접근 금지 명령 지난해 12월에 선고가 돼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1년 또는 평생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 내지는 이렇게 대면하는 것 외에도요 문자나 전화까지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르면 최초에 이제 6개월까지 내릴 수 있고 3개월씩 연장이 돼서 최장 2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실효성에는 계속 의문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접근하면 1회당 얼마씩의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그런 취지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어기면 어떤 형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접근했을 때 그 자체로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거나 경찰이 이렇게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예.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실효성 논란, 가해자 측의 어떤 위치 부착 같은 것들을 해서 가해자를 추적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요즘 참 스토킹 범죄가 많은데 전 연인 사이에서도 현 연인 사이에서도 전 부인 또 현 부인 사이에서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서도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높이 아파트로 올라가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요. 그렇죠. 직후에 이제 도망을 가서 며칠간 잡히지 않아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했는데 결국 붙잡혔고요. 신상 공개가 내려졌습니다. 예. 77년생 윤정우입니다. 저렇게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의 이름이 윤정우 77년생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스토킹 신고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지금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것은 스토킹으로 나를 신고한 부분에 어떤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으로서 지금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예. 일반 살인보다도 높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보복 살인이 지금 적용되어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구속 사이에 스토킹은 아무래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찾아가서 해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름은 제목을 송금 스토킹으로 잡아봤는데 전 남편이 통장에 1원씩 그 대신 그 옆에다가 대화하자, 싸우기 싫다 등등등으로 계속해서 이 문자를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근 금지에는 문자나 이런 것도 금지된다면서요. 그렇죠. 접근 금지 명령에는 그러니까 문자나 전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원씩을 계속 보내면서 문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요즘에 그 송금자 옆에 이름 대신에 뭐 쓸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렇죠. 짧은 문구를요. 바로 그걸 활용한 건데요. 1원씩 반복해서 수십 차례, 수박 차례 송금을 하면서 대화하자, 싸우기 싫다 이런 연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남긴 겁니다. 이것도 지금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행위, 스토킹의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스토킹으로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은 이미 살인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지금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구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구형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혐의도 추가된 사안입니다. 예, 살인 혐의에 스토킹 범죄까지 아마 오랜 옥살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